어른이 된다고 독립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옳고 나쁨을 결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방송에서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에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도 감정을 존중받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일찍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인 것처럼 반론을 하기가 힘들었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심하게는 부모와 등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의존하고 자라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인이 생기면 의지하는 상대가 부모에서 연인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나이를 먹는다고 독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정신적 독립이죠. 몇 년 전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신입사원 엄마에게 회사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업무를 시키냐고 했다는 거예요. 부서장은 그 전화를 받고 어이없어 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번듯한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서서 자식의 회사에 전화를 하는 상황은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을 떠올렸으니까요. 연애를 할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싫어도 상대가 좋아하니까 하고, 상대가 싫어하니까 하지 않고,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한 연애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경험으로 알게 된 건데,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상대가 매운 것을 못 먹으면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상대가 잠이 많으면 잠이 많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죠. 내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무서워서 안 한다는 상대에게 겁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해보라고 한다면 그건 상대를 위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가 좋아하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김세희님의 단편소설 얕은 잠에 나오는 여주인공 미련은 몇 년 전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남자친구와 어디를 놀러 가면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서 나중에 자신이 어떤 지역을 지나왔고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버스를 타고 내리면 어느 정류장에서 내린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는 나중에 그녀에게 이정표를 보았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없으면 어떡하냐 어이없어 합니다. 남자친구 정우는 그런 그녀를 믿을 수 없어 했죠. 미련은 항상 남자친구 정훈만 따라다녔고 정훈이 그녀의 시야에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다녔습니다. 정훈이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었고 정훈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미련은 수영도 못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서핑을 배우기로 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정우는 그런 미련을 서핑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서핑을 즐기러 유유히 파도가 있는 바다 쪽으로 들어갑니다. 강사는 미려의 발목에 보드와 연결된 체인을 채웁니다. 수영을 못하고 바다에서 서핑보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이 체인은 미려가 홀로 서지 못하고 항상 매여 있는 삶을 뜻하기도 하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서핑보드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처음에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보드 위에서 잠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붙고 정훈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나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정훈은 혼자서 서핑을 타고 미려 쪽은 보지도 않고 자신만의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따사롭게 비추는 햇볕과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리듬 삼아 보드 위에서 잠깐 얕은 잠에 들은 사이 서핑을 배우고 있던 그녀는 어디론가 떠내려왔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처음으로 의지하는 정훈 없이 혼자 남게 되는 시작입니다. 항상 남자친구 옆에서 모든 것을 의지했던 그녀가 갑자기 혼자 남게 되었으니 그 두려움은 엄청난 공포로 나타났을 겁니다. 겨우 아무도 없는 작은 해변가로 올라와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무거운 보드를 들고 길을 따라서 인가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걷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크고 무거운 보드를 들고 수영복을 입고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옷을 입을 것도 아니고 수영복을 입고 그녀는 정훈이 있는 해변가를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결국 인가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붙들고 있던 체인도 끊어내는데요. 그녀가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을 끊어냈다는 것은 그녀의 홀로서기, 즉 정신적 독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까스로 서핑을 했던 해변가를 도착했지만 정훈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미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려는 자신을 서핑하는 해변가로 데려다 주었던 낯선 사람을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장소로 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이의 차를 타고 정훈이 없는 낯선 장소에서의 휴식은 그녀에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이 느끼는 안정감에 스스로 놀라는 미려. 그녀는 이제 남자친구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한 나날에 실려있는 얕은 잠이라는 단편 소설은 미려가 홀로 설 거라는 암시를 주면서 그녀의 정신적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했던 정신은 자아를 찾아 독립하지 못하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의존하고 이후에는 남편이나 아내, 다음은 아이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나를 의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의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존중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관계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김세희 작가님의 얕은 잠을 추천드립니다.